안녕하십니까. 안세gen의 대표 박인정 회계사입니다. 오늘 150강은요 2018년 기록사업년도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 요령과 재무제표 결산 작성 및 주총에 보고하는 절차 이런 거를 한번 일괄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 2월 3월 이것은 이제 회계사들의 거의 그 극한 지갑 상태로 사는 시기입니다. 1년치의 95% 회사가 다 12월 말 법인이기 때문에 다 2월, 3월에 감사를 하고 또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서도 작성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두 가지 업무를 겸해야 되고 또 이것이 회계를 철저히 알아야 세무 조정이 되기 때문에 회계보고서하고 세무조정기관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양바퀴와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를 철저히 측정해야 세무신고도 철저히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둘 다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 회계는 이제 자동 회계 프로그램에서 많이들 나오고 있지만 세무는 세법에 있는 각종 내용하고 회계재무제표 내용을 다 그 건별로 개정을 다 봐가지고 문제 쟁점이 있는 것들은 비교해서 다시 그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쉽게 자동화되어 있지 않고 선택하고 사람들의 개인적 인지 지식에서 파악되어야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세재경처는 2019년 3월 6일자에 나와 있는 이렇게 그 세무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 64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대한 얘기, 각종 소식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써 있는데 이걸 다 제가 몇 시간 동안 할 수는 없고요. 한 1, 20분에 걸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계재무제표의 작성 절차는 주총승인 세무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월 초에 요새 그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거의 1월 1일 현재로 아예 회계 프로그램이 작성이 돼서 회계 시산표가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면 보통 이제 이사의 재무제표 담당이사의 제표 승인을 거쳐서 외부 회계감사한테 숫자를 주죠. 이때 이제 우리가 대기업들은 재무제표의 상태를 금감원에 미리 보고 신고하도록 돼 있고 회계감사 결과 이 숫자 차이가 많으면 이제 또 뭐라고 또 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대로 된 숫자를 신고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감사를 받게 되고 또 세무신고도 이제 3월 말까지 이렇게 또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같은 날짜이기 때문에 주총일자하고 세무신고일자하고 보통 이제 3월 말짜리가 박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제일 늦은 날짜로.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합니다. 다 상장법이냐 2, 3월에 2월이나 3월 초에 주총일자가 있지만 대부분의 비상장법이는 3월 30일로 기표해버리는 게 가장 편하죠. 자, 그럼 이런 회계이익과 세무소득에 대한 조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도정은 당기순이익에다가 이제 세무조정하게 되는데 이 세무조정은 실제 이런 거예요. 이 회계재무제표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수익 쪽 항목이고 이쪽 비용이고 이쪽이 이제 당기순이익인데 여기다 이제 이 수익 쪽 항목에다 입금 살인비 더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입금에 들어가지 않는 마이너스 항목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세무상의 수익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비용 쪽에서도 송금 비용을 인정을 더해주는 항목이 있고 비용을 인정을 제외시키는 항목이 있어요. 세무 송금물산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된 것이 세무상의 비용, 세무상의 수익에서 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제 이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비슷하지만 세무상 소득 각사 없는 소득이라고 해요. 과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세무조정의 항목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인 입금사항, 입금은 이제 기본적인 수익사항, 입금사항에다가 비용에서 불산입하는 것이 플러스 항목이 되는 것이고, 송금사항, 요 기본적인 비용 내용에다가 입금에서 플러스돼서 이렇게 입금에서 제외된 것들, 이건 불산입사항이 마이너스 항목이 되는 것이에요. 두 개. 그래서 이건 총 플러스 항목에서 총 마이너스 항목을 빼면 이게 각사 없는 소득이 되고 여기다 3년 2월 결손금, 10년 2월 결손금 이런 거 비과세, 소득공제 등등을 빼면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2억 원 이하까지는 10%고 이건 이제 1인 기업하고 비슷한 거라고 봐서 이제
이 한 개의 세율을 높으면은 이중과세가 되니까 10%를 해주고 나중에 11% 세액공제 해주니까 이 2억 원까지 이하 금액은 이제 무조건 이중과세가 없습니다. 법인하고 개인 간에. 그러나 이때도 또 여러 가지 조세 특별 특례 제한 같은 걸 적용하면 취득세 10%가 적용되는데 뭐 몇 가지만 해도 이게 거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2억부터 200억까지 사이는 20%지만 최저한세가 8 내지 9, 10% 정도 돼 있고 200억에서 3천억까지는 25% 세율인데 최저한세가 12% 돼 있고 3천억 초과에 대해서 25%인데 최저한세가 17% 돼 있어요. 실제 그래서 이 초대 기업인 삼성전자도 세율이 25% 지방세까지지만 여러 가지 투자세 공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은 거를 다 적용받으면 15, 6%대라고 하더요. 17%대,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큰 기업일수록 조세 특례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저한세를 훨씬 더 많이 내려가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여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율을 적용한 거에다가 이게 이제 상출세액인데 여기에 또 다시 주택과 비사용 토지 등은 회사가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개인의 양도소득하고 세율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추가 세율 10%가 되어 있는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총 상출세액이 되고 여기다가 문제 세액공제 세액 감면을 빼면 납부세액이 돼요. 납부세액에서 원래 회사가 6개월마다 중간에 납한 게 있고 또 원칙인수된 이자 수익에 대한 게 있고 수시부가 된 게 있으면 그다음 이런 걸 다 빼줍니다. 이런 걸 다 빼주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분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그냥 일시 현금 납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재무제표하고 세무신고서의 총 그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세 번째로 세무조정사항이 도대체 뭐냐? 이 중에는 이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두 가지로 부서져지는데 결산조정은 무조건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에 또 비대차 재무상태표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다. 주로 그 측정에 대한 게 내부 측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인데 충당금, 대손충당, 대손같이 뭔가 측정의 개념, 감가상각비도 일종의 측정이죠. 측정, 내부 측정, 다 내부 거래이고 측정 이런 것들은 다 결산에 무조건 반영을 해야만 세무조정상 손금이나 입금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 이제 대외 지출 항목들은 어차피 지출이 되고 외부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입증이 되기 때문에 신고조정, 세무조정서에 의해서만 거기다 입금 및 송금으로 쭉쭉쭉 조정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그 충분히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퇴직보험료는 외부에 납부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세무조정이 되고 신고조정이 되고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충당금 이런 추가액 이런 것들은 다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이런 거 다 대외거래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다 신고조정은 세무조정이 된다는 얘기죠. 세무조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법인세 조정할 때 대부분은 이제 중소기업이잖아요. 95% 이상이. 그래서 중소기업에 특별 적용되는 거 한번 봅시다. 세법은 중소기업은 이게 범위가 넓습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한 3천억대 이하면 다 중소기업이고 자산 기준도 5천억대 이하 또 상호출자 제한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60대 법인 소속이 아니면 전부 다 중소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범위가 굉장히 넓고 실제 기업의 상장기업마저도 중소기업이 거의 한 5, 60% 이상 될 정도로 중소기업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접대비 한도액이 1,200만 원이 아니고 연 2,400만 원으로 2배가 돼요. 이 중소기업일수록 접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모양이죠. 한국에서는 을이니까 을은 갑한테 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일수록 더 많이 든다 해서 2,400만 원까지 한도가 크고 결소금을 내려서 2월 공제뿐만 아니라 역으로 소급 대수도 공개해 주는 게 있고 분납 기간도 한 달이 아니라 2달 동안 그 다음 조특법상 각종 혜택이 또 있어요. 조특법상 각종 혜택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총 이익의 10% 내지 30% 이 30%를 해버리면 아까 최저한세 그냥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수도권의 중소기업은 30% 정도의 제조업에 대해서 수득 감면 해주는데 이것만 딱 들어가도 최저한세 걸리기 때문에 다른 건 더 이상 특별히 적용받을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중소기업이 이제 최저한세 안 걸리는 경우 또 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다. 투자액의 3%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있고 창업 후 4년간 50% 내지 70%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연구 일개월 사회공제서 있고 신성장 원천 기술 비용의 30%인지 20%의 연구 인력 개발비를 세액 공제해 주는 것인데
이런 게 있고 또 각종 투자 세액 공제로서 연구개발비의 66%, 생산 향상 시설에 대한 7%, 에너지 전략 시설에 대해서 6%, 환경 보전 시설은 10%, 안전 설비 투자 7%, 신흥환경동력 90%, 이와 같이 안전, 환경, 에너지, 생산성, 인력, 또 신성장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해주고 싶어도 투자할 금액도 없을 수도 있고 투자했다 하더라도 최저한세에 걸려가지고 그림에 떡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 세액감면 세게 받는 경우는 10% 정도 하면은 약 20%의 올라올 수가 있어 여기서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저한세에 걸려버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세액공제해주는 혜택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특별히 연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죠. 일자리가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소득주 성장의 1순위가 일자리인데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근로소득을 증대한 기업은 초과임금 증가율 20% 세액공제해주고 고용증대를 해주는 데는 1인당 700만원 정도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빼준다는 얘기죠. 고용유지 소득공제율도 있습니다. 임금 보존액의 75% 등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세액공제, 그러니까 4대 보험료를 아예 세액공제해주는 것도 있고 정규직 근로자가 로 전환할 때 세액공제 1인당 100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액공제 및 이런 여러가지 지원이 있는 것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이런 것이 있다. 그러나 최저한수가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림에 떠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죠. 최저한수를 위해서 안 되면 2월 공제를 해주는데 2월 공제해서 나중에 해주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세무주의 항목으로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수익 매출 쪽에서 이제 입금 산입을 유보시키고 다음 연도 송금 산입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 입금했다가 송금 인정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익이 이제 12월 말에 컷오프 단계에서 선수 매출 잡았냐 이런 거에 따라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송금 물산 기타를 수취하고 가지 입금이 나가 있으면 인정이자에서 입금 산입을 상해 처분하고 또 임원 오너 등의 소득세를 대입했다 그러면 송금 소위 내면서 기타 사유출 처리하고 적과점 불명예 사채이자 같은 건 송금 부인하고 배당 상해 처분하고 퇴직금의 충당 한도 초과액도 송금 부인 유보한다 이런 얘기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세무조정 항목이 있는데 이런 세무조정을 주로 담는 서식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라고 제일 앞에 있지만 이거 말고 이제 그 다음으로 딸리는 서식이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퇴직금액 충당 조정명세서, 퇴직연금 조정명세서, 대손 충당 조정명세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기부금 접대비 조정명세서, 또 자본과 전입 조정명세서 이런 한 7, 8가지 서식은 꼭 필수적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나머지 서식은 이제 회사의 계정이나 그런 소득 감면 항목이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이 7가지, 8가지의 서식은 거의 그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수적인 그 요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감가상각비도 해야 되고 또 퇴직금 충당금도 있어야 되고 인건비, 물질비 등을 반영해야 되는 측정의 조세 이런 것들은 항상 필요하고 매출을 확정하기 위해서도 수익금의 조정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8가지 소식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무조정할 때 잘 책임되고 그런 것들이 저희 안세 재경 채널 여기 60페이지에 다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부금 조정명세서도 이렇게 있고 해서 착성 요령과 사례가 다 돼 있고 이렇게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고 또 국세청 사이트망에 들어가도 여러 가지 이런 작성이 더 훨씬 자세히 돼 있고 저희들 이거를 이제 수백 페이지 되는 거를 핵심만 뽑아가지고 요약한 것입니다. 핵심만 알아도 충분히 사람들이 되고 또 핵심을 알아야 포괄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너무 많은 것을 알면 포괄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지엽적인 거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시간을 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 핵심만 넣은 것이 안세재경저널 이번 2019년 3월 6일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이 되었습니다.